네, 뭔가 좀 반등의 분위기를 이어가는데 테슬라 악영향 때문에 2차 전지 빠지면서 코스닥이 1% 넘게 빠져서 시장이 좀 부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SK 하이닉스 실적도 나왔고요. 점검할 게 많은데요. 오늘 시황에서는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님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눌 주제부터 볼게요. 오늘 이제 예. 모신 것은 CES 다녀오셔서 CES 관련된 AI나 IT의 그런 흐름들 예. 체크포인트 좀 잡으려고 특별히 좀 모셨는데요. 예. 다만 그 전에 오늘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왔으니까 그거 예. 관련해서 이제 센터장님 오시면 또 반도체도 여쭤보고 싶어서 예. 소폭의 흑자 속은 소폭의 적자 시장은 컨센을 이뤘는데 이기 영업이익이 3,460억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좋게 나왔는데 요거 평가 좀 잠깐 먼저 해주세요. 예, 뭐 일단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뭐 디램도 당연히 좋았고요. 디램도 ASP가 이제 10% 후반 상승해서 네. 뭐 시장에서는 10% 중반 정도 상승으로 본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 이상으로 하이닉스의 제품 믹스가 더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낸드의 ASP가 이제 40% 직전 분기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낸드 쪽도 적자폭이 생각보다 많이 적었을 것 같아서 시장 예상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실적이 이제 나온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5분기 만에 흑자인데 이제는 정말 혹한기는 이제 하이닉스는 지난 건가요? 그리고 SK 삼성전자보다는 역시 SK 하이닉스가 HBM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여전히 좀 올해도 좀 주도권을 쥐나요? 저는 뭐 하이닉스가 HBM3도 뭐 당연히 경쟁력이 높지만 예. 특히 뭐 HBM3는 사실 삼성도 만들고는 있는데 네.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있는 회사가 네. 하이닉스고, 또 어쨌든 엔비디아가 제일 중요한 회사고 또 엔비디아 실적도 올해도 빅점프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HBM이 이제 어쨌든 3E가 올 하반기부터 이제 특정 제품을 중심으로 B100이든 아니면 DGH, GH200 같은 DGX, GH200 같은 그런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HBM3E가 탑재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오랫동안 코디네이션을 했거든요, 엔비디아랑.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쪽에서의 주도권은 하이닉스가 최소한 올해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관한 거는 또 추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 다음번에라도 얘기 나눌 기회가 있겠고요.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전박람회 CES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도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는데 올해 특별히 가시면 뭐 워낙 가기 전에 AI 얘기 많이 했는데 확실히 뭐 AI가 주도합니까? 분위기는 어땠는데요? 네. 너무 AI가 많이 나와서 약간 지겨울 정도로 AI를 많이 들었고요. 사실은 뭐 TV에도 이제 AI 반도체가 들어가고, 그리고 생활가전 제품에도 AI 모드라고 해서 비전 인사이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장고에 이제 어쨌든 카메라가 들어가가지고 다양한 또 뭐 음식물이 뭐 떨어졌을 때 알람 기능도 주고 뭐 다양하게 하여튼 AI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우리 스마트 기기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TV랑 생활가전 또 자동차에도 AI 기능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그냥 AI 반도체가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더 하고 왔습니다. AI 반도체라는 게 이제 특정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반도체거든요. 뭐 특정 기능을 강화해서 소비자의 경험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강화했는데 소비자의 경험이 별로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시기에서는 일단 감흥이 있든 없든 간에 다 AI를 탑재해서 이제 올온이 되는 그런 모드였다.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좀 눈에 띄는 곳이 어디 있었어요? 사실은 보면 AI 반도체도 뭐 솔직히 얘기하면 뭐 엔비디아나 AMD가 치고 나가는 거고, 국내 업체들은 뭐 열심히 하고 뭐 이런 데서도 뭐 부스 차리고 열심히 하는데 사실 성과는 또 열심히 하는 것만큼 성과가 나는가 고민이 있어서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좀 어디가 좀 눈에 띄던가요? 사실 뭐 이번에는 이제 사실 CS를 가면 뭐 저희 같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그러니까 인비테이션 온리를 가야지 조금 좋은 부스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삼성 반도체든 삼성 디스플레이든 뭐 아니면 SK 하이닉스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마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정보에 좀 제한이 있었을 건데 예. 어쨌든 양사 모두 그냥 AI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고 그냥 공개만 또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에 있어서 국내 기업들은 이제 기존 HBM3 보여주고 뭐 그 정도였습니다, 사실은. 네. 오히려 이제 AI 쪽으로는 이번에는 그 TV 회사들이 이제 AI 반도체를 좀 많이 탑재를 해서 TV에서 AI 반도체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건가. 근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 뭐 삼성이든 LG든 그리고 주요 중국 TV 회사들까지 하이센스도 그렇고 뭐 TCL, 콩카 이런 기업들도 다 AI 반도체를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TV 쪽 AI 반도체는 뭐 엄청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8K를 이제 업스케일하는, 그러니까 4K 동영상을 AI 펑션을 강화해가지고 8K로 보게 하는 예. 그 정도인데 어쨌든 뭐 그런 제품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 하이닉스의 AI 반도체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제품들이고 네. 사실은 작년에 세덱스에서 다 보여준 제품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TV 회사들은 이제 오히려 CES에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TV를 구매하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마케팅 포인트가 될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가 적용되는 분야는 뭐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오히려 적용 안 되는 분야를 찾기 어려울 정도인데 반도체 쪽에 조금 집중해서 보면 AI가 모멘텀을 불러일으키는 반도체 랠리는 업황은 올해도 정말 좋을 것인가. 업황은 좋아하지만 주가는 또 뭐 글로벌 기업도 그렇고 국내 기업도 그렇고 주가를 일정 부분 선반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있는데요. 예, 사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특히 하이닉스 호실적이 나와도 이제 알고 있던 내용이야. 예. 그렇게 주가는 이제 선반영한 것처럼 뭐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왜냐하면 작년에 양사가 모두 실적이 안 좋았는데 주가가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올해는 그 이상의 실적이 나와야지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좀 더 정당화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하반기 되면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다만 이제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 최근에 600불에 안착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하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 서버 관련된 가장 큰 수혜 기업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기업들 중에 보면 퀄컴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의 대표 주자가 누굴까? 물론 뭐 애플도 어느 시점에는 그게 될 수는 있겠죠. 애플도 자체 칩을 직접 다 설계를 하고 있고. 근데 퀄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어쨌든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스마트폰 쪽으로도 이번에 삼성 스마트폰 S24 울트라에도 들어갔고, 두 번째는 이제 퀄컴이 이제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고 해서 AI PC용 프로세서를 또 많은 PC 회사한테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PC 쪽 ARM 프로세서는 현재 성공한 회사는 애플 말고는 없는데 AI PC 열풍 때문에 퀄컴도 이제 그 성공 스토리에 저희는 동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비전 프로가 이제 뭐 CES랑 상관은 없지만 네. 비전 프로가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기업들이 XR 부스를 많이 구축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근데 지금 비전 프로의 예약 판매 동향을 보면 뭐 15에서 18만 대,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10만 대 더 많이 예약 주문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그런 제품을 내놓으면 또 대항하려는 기업들이 많이 내놓겠죠. 시장을 만드는 거죠. 예. 예. 근데 그 제품에는 또 퀄컴의 스냅드래곤 그 XR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퀄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가 엔비디아였다면 2024년에는 퀄컴에 대해서도 한번 잘 지켜본다면 아마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워낙 강하고 AMD가 쫓아가고, 사실 미국 기업 가운데 물론 뭐 스타들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몇 개 종목 말고는 잘 못 보게 되는데 올해는 이제 퀄컴을 주목해야 되는군요. 퀄컴. 네, 뭐 최근에 주가는 많이 움직이긴 했지만 예. 아직까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PC 시장에 퀄컴이 의미 있게 들어오고, 예. 두 번째는 이제 XR 기기 시장이 이제 애플이 제품을 출시하면 나머지 기업들이 더 많이 출시하거든요. 네. 근데 그 제품에는 이제 퀄컴 솔루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애플이 에어팟을 출시했을 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갤럭시 버드든 아니면 중국의 로컬 기업이든 다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유사한 제품들을 다 기에 장착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모멘텀이 퀄컴에 많이 붙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네. 뭐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그렇게 우리는 별개라 할 게 아니라 퀄컴의 반도체 패키지를 또 삼성전기, LG노텍 이런 기업들이 공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서프라이 체인상 조금 더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룸들도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XR 얘기하셨는데요. 애플의 비전 프로 거기 보면 다양한 뭐 부품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쨌든 디스플레이 쪽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가서 뭐 올레도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OLED 쪽은 또 애플이 그 패드도 이제 OLED로 바꾼다 해서 기대가 한참 나왔는데 그에 비하면 국내 시장에서 뭐 주가나 이런 건 좀 부진합니다. OLED 쪽. 네. 사실은 이제 뭐 우리 아이패드에 이제 2021년에 애플이 미니 LED를 탑재를 했고요. 올해 이제 아이패드 프로에 이제 OLED를 탑재를 하는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OLED인 거고 OLED는 조금 다르죠.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술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XR 기기를 썼을 때 되게 화면이 작지만 확장을 했을 때도 4K 동영상 정도로 소비 사용자들의 경험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개선된 픽셀로 보면 한 3500 ppi, 일반 스마트폰이 500 pp이인데 그것보다 한 8배 높은 해상도를 구현을 하는 제품이고 이제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초기에는 뭐 소니가 넣을 거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뭐 중국 기업들 시아테크 그다음에 BOE 같은 기업들이 아마 공급했을 거로 추정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 CES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부스를 가보면 지금 중국 기업들이 넣는 거는 이제 화이트 올레드 방식의 올레도 쓰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번에 공개한 거는 리얼 RGB 방식의 올레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이 훨씬 더 반응 속도나 그다음에 전체적인 화질이나 이런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애플이 이제 시장을 개화를 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유사한 제품을 공급할 거고 애플보다 생태계는 약하지만 하드웨어라도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RGB, 올레도스 이런 쪽이 시장이 이제 2, 3년 내에 시장이 형성될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그 관련해서 제품 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D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TV용 올레드 TV, 모바일용 올레드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본다면 전장용 올레드, 자동차에 들어가는 올레드 이번에 또 LG 제품, 또 현대차 제품, 현대모비스 제품에도 많이 들어간 투명 올레드 디스플레이 이런 제품들 그리고 이제 XR에 들어가는 올레도스 이런 제품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시성이 보이면 아마 최근에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새로운 희망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중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AI 관련된 이야기, 뭐 디스플레이, 뭐 여러 가지, 뭐 자동차, 뭐 전장,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 또 조금 뭐 다녀오신 분과 안 갔다 온 사람의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녀오셔서 조금 이런 거는 잘 보도가 안 됐거나 혹은 좀 눈여겨봐야 될 기술이나 분야나 이런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사실 이번에 뭐 대부분 우리 분들이 지적했던 게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가 TV로 이제 물론 작년에 LG 전자는 이제 OLED T라는 제품을 공개를 했지만 이번처럼 되게 완성도 높게 이렇게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LG전자 키노트 할 때도 OLED TV가 이제 이동하면서 상당히 높은 환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OLED TV를 화이트 OLED 방식으로 LG가 투명 OLED TV를 공개를 했고요. 삼성이 이제 또 보시면 마이크로 LED 타입으로 또 OLED TV를 투명 TV를 공개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조금 주목할 만했고 다만 이제 시장성이 있느냐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B2B 쪽으로는 상당히 시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현대차의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인 그 다이스라고 해서 이제 3면의 디스플레이에 투명 디스플레이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동하면서 평상시에는 창으로 보다가 창밖을 보는데 이제 어떤 지역을 가면 정보가 막 나타나는 거죠. 투명 디스플레이로.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명이 일반적인 화이트 올레드 투명보다는 훨씬 더 깁니다. 한 2배 이상 긴데 뭐 그런 제품들이 이제 보통 뭐 비행기에도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투명 디스플레이가 LG는 이제 OLED 타입이고 삼성은 이제 마이크로 LED 타입인데 이런 제품들이 B2B 쪽으로 시장이 저는 상당한 그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은 왜냐하면 CES는 올해 당장 매출이 나오고 그건 아니거든요. 한 3, 4년 뒤에 매스 마켓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보여만 주고 사라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투명 디스플레이가 이제 과거보다는 다양한 B2B 영역에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 관련된 뭐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중기적인 접근은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퀄컴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 포인트 됐고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술 경연의 장이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지금의 기업들의 미래와 현재 실적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해서 가야 되는데 그럼 뭐 센터장님 또 반도체 쪽이나 혹은 이제 IT 쪽에서 미국 기업, 그다음에 한국 기업 해서 좀 임한 기업 좀 토픽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아까 뭐 일단 미국 기업은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네네. 엔비디아도 좋긴 하지만 네. 뭐 많은 사람들이 또 잘 아는 기업이고 그렇죠. 예. 저는 퀄컴 같은 기업도 2024년에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안 좋은데도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XR 기기랑 그다음에 AI PC 쪽 그리고 제가 이번에 퀄컴 부스 가서 또 직접 또 시연을 한 게 어쨌든 그 온디바이스 오토모티브를 저희가 또 구현하는 걸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퀄컴이 칵핏이랑 그다음에 이제 에이다스가 통합 칩을 구현을 하면서 하이브리드 온 디바이스를 또 자동차에서 또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XR 기기, PC 요 퀄컴이 매출이 없던 영역에서 매출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주가에 아직은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일 것 같고요. 국내 기업들 토픽은 사실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삼성, 하이닉스 둘 중에 뭐냐? 하이닉스는 밸류에이션이 비싸고 삼성은 밸류에이션은 그러니까 가급 평균 밸류에이션 대비 삼성은 좀 저렴하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이 그렇죠. 많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이제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걱정했던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풀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 레벨에서는 뭐 삼성전자가 조금 더 저희는 괜찮지 않을까. 일단 엄청 더 괜찮은 건 아니고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오늘 시장 흐름들 CS20 이사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반도체 쪽 또 아이디어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님께 들어봤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